신천지와 국민의힘이 약간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다. 국민의힘은 신천지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 그냥 쓰다 버리면 되지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지금 그 어떤 분이 저 지금 역사 공부 모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진도가 이스라엘 편입니다라고 지금 올렸거든요. 그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렇게 성경 모임하는 거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라고 진행하면 100% 신천지. 자, 이만희가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무려 2022년부터 네. 이만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반복적으로 고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 와. 그러니까 다 어느 곳곳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22년부터. 22년부터 반복적으로 24년에도 또 네. 고발하고. 김디모데 목사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거 아주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구속 소식 듣고 네. 10년 묵은 체증이 쫙. 와,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예. 제가 말한 게 맞죠?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 그 95세 고령이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안 되지 않을까 좀 노심초사한 부분도 있고 네. 이번에 좀 구속이 된 게 그동안 좀 내부 고발하신 탈퇴자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숨죽이고 계셨는데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고 네. 이제 저희 그 평화나무에서 네. 매번 선거철만 되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특정 정당에 이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들을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2022년에도 이때 윤석열 정권이었죠. 네. 예. 그리고 2024년도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피해자분들의 그 탈퇴자분들의 이제 내부 고발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이제 2022년에는 여기 계신 우리 조미듬 목사님 2단 사이비와 일생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조미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진짜 굉장히 놀라면서도 반갑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022년 기자회견 할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 그 이만희 고발 저기 저 사진의 제일 왼쪽에 저거든요. 맨 왼쪽이 네. 조미듬 목사님이고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마이크 들고 그 있는 바로 사람이. 오른쪽이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네, 맞습니다. 같이 했는데 음.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불러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걸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고 물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사실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맞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천지 교인 6만 5천 명의 명단을 확보를 한 거야. 6만이요? 6만 5천. 와, 나 진짜 좀 너무 놀랐는데 네, 이 숫자가 그러니까 확보한 것만 확인한 것만 6만 5천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만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그 장면이 영상에 담겼는데 95세인가요? 네, 95세. 95세. 맞습니다. 네. 엄청 정정하네. 네, 일단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걸 신도들이 믿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 긴급한 의학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신천지의 그 항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근데 그 영상 잠깐 좀 보고 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네. 잠깐 보겠습니다. 21년도부터 국민의힘 당원가입 지시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한테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신천지는
저 사람을 죽지 않는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뭐 의학적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네. 그렇고 다만 이제 저걸 보면서 느낀 거는 많은 분들이 뭐 95세 뭐 고령 그래서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지만 저는 저걸 보면서 확실하게 뭔가 증거를 좀 잡았구나. 이런 95세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것을 수사본부에서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저쪽에서 요청을 했니 많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천지와 그 당의 좀 연관관계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 간단한 범죄 혐의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이건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 혐의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야. 이 정말 미친 거지. 이거는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네, 네. 와 정말 미친 건데요. 2021년 6월 네. 그러니까 2021년 6월까지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천지 신도가 200명밖에 없었어요. 200여 명. 200여 명. 241명인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숫자지. 그치. 그런데 네. 2021년 7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가 총장에서 나와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네. 그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신천지 교인이 폭발적으로 2021년 6월에나 200명. 200명.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막 네. 증가를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당 대표 선거도 있을 거고 네. 지방선거 뭐 많잖아. 네네. 그때마다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시에 당비를 한 번만 납부를 해도 네. 투표권을 주게끔 바꿔요. 규칙을. 그때 당 대표가 또 이준석 네. 대표님이시다. 여기서 이름 나오네 이준석.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요. 윤석열 측에서 신천지 측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거야. 와. 일단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된 게 요거 하나거든요. 그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녹취 내용이요. 내일 대통령 쪽에서 저희한테 사람을 보내요. 엄청 보완적인 일인데 분명히 또 당 가입을 부탁하는 것 같아요라고 고동환 신천지 총무가 얘기했다는 게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 예, 아무튼 야. 6만 5천 명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다. 네, 이거 좀 대단하다, 구현을 좀 대단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복적이고 사실 이게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 사실 6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고 근데 이걸 나비 효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되고 윤석열이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엄이 터지고 맞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요걸 이렇게 봤거든요. 신천지와 국민의힘이 약간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 그냥 쓰다 버리면 되지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신천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그래도 조직이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이 넘고 신도수가 정점 찍었을 때가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얘네들이 너무 쉽게 보고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정당을 산옮기기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옮기기. 우리 늘 항상 많이 얘기했던 교회를 산옮기기 한다. 통째로 먹는다라는 개념. 근데 얘네들은 정당을 산옮기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뭐 신천지 신도들을 거기에 다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목적이 맞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얘네들을 좀 너무 별거 아닌 집단 정도로 그냥 이상한 거 믿는 집단 정도로 생각해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이런 카드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서로 간의 이해가 좀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거 보면서 그러면은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신천지에 의해서 움직인 정황들도 좀 나온 게 있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신천지가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교세가 큰 거죠. 그리고 조직이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단순히 얘네들 이런 조직이 있어. 그냥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야 라고만 판단했으면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얘네들은 명확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군대 같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원하는 게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했을 거고 이게 골막 가다가 지금 이렇게 딱 터진 거거든요. 제가 이만희 씨를 이렇게 소환해서 구속까지 시켰다는 건 고동환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명을 당했으니까 퍼즐 맞추기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진술이 안 맞는 것도 있을 거고 내부 폭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걸 누가 지시했는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어쩌면 국민의힘이 모든 어떤 정당법 위반이 다 확인이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저기 나오는 고동환이라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위치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까지는 뭐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신천지로부터 제명을 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범죄 행위로 잡혔을 때 내가 지금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근데 굳이 이만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입장에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 조직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고동환 씨 단독 행동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만희 씨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증거와 정황이나 증인들은 솔직히 지금까지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 수사에 대한 의지의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까지 저희가 탈퇴자분들과 신천지 내부 고발자분들께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되셨는데 저희가 2022년에도 고발하고 2024년에도 고발했지만 전부 다 무혐의 각하 처리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이었고 그때 이제 내부 고발자 분들께서 경찰 수사가 이제 공직선거법은 검찰 지휘에 그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조미돈 목사님하고 2022년 때 그때 대검 앞에서 저희가 이제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 수사가 딱 이루어져서 내부 고발자분이 뭐 증거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참고인 조사를 딱 시작하면은 무서우셔가지고 그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을 하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 보복을 하든 신천지가 보복을 하든 그래서 잠수를 타시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만 봐도 증거는 빼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 때는 그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저희가 고발했는데 불송치 결정, 제가 결정문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송치가 됐고 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유로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똑같이 증인들과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2024년에도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저희가 이만희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부 지파장하고 그리고 청년 본부장 그리고 관계자들도 저희가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똑같이 보도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된 내용도 뭐냐? 그 내부 고발자 분들이 증거를 제시한 거.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자 내용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들은 내용들을 전부 증언했습니다. 녹취까지 갖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또 경찰 수사가 딱 진행돼서 참고인 조사 때 소환을 하면은 잠적을 하시거나 협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불송치가 각하가 됐어요. 맞습니다. 각하가. 그래서 2024년에도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협조하시지 않은 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근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옛날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이만희 별장을 행정집행 코로나 행정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딱 바뀌고 나자마자 이 정교유착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딱 구성이 되고 수사에 딱 들어가니까 참 감사하게도 제가 PD 수첩을 봤는데 탈퇴자분들이 줄줄이 전부 다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믿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공개하시고 다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물론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도 하셨죠. 저 정도로 협조가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 협조도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사에 급물살이 탔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만희 구속까지 이루어지게 된 정황이 됐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신천지에 빚진 게 없어. 맞습니다. 오히려 척졌지. 야, 그 덕에 이게 깔끔하게 이번에 정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고.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는데 신천지가 국민의힘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들이 민주당에는 안 그랬을까? 오. 나는 그런 거는 좀 갑자기 의심이 되네. 사실 이제 이런 단체들이 정치권에 접근을 할 때는 여야를 막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지적하시더라고요. 뭐 이중당적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오랫동안 그 유착 관계가 지금 우리는 2021년부터 얘기하지만 그 전신인 뭐 새누리, 미통당, 한나라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네. 그 오랜 관계가 뭐 다른 정당보다는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어서 아.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만희 씨나 뭐 그 사람들의 또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많이 손을 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실예로 그 예전에서 한번 다루신 적이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중에 신천지 출신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그 실체가 폭로돼가지고 그 시의원에서 박탈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매불쇼에서 그때 예. 사진까지 띄우고 이름도 네. 공개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고발했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을 키우려고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국민의힘이 신천지로 인해서 경선 시스템의 문제가 엉망이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반드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인 1표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1인 1표제가 당연히 좋고 당연히 그 지향해야 되지만 네. 이 위험성을 보완해 가지고 반드시 예전에 이제 민주당 천원 당원 문제가 됐었고 유령 당원들이 나오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은 교주가 한번 지시하면은 몇십만 최소한 몇만 되는 그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몰표를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그러면은 여론이 수렴이 되는데 거기서 또 이단 사이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이게 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 민주당 경선 그 과정 중에 저희가 그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몰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의혹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주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내용 이 점을 1인 1표제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이제 좀 권리당원 네. 목사님. 네. 권리당원 네, 목사님. 시기를 네. 좀 더 지켜보고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네. 권리당원한테 시기를 좀 주고 네. 그 정당 가입을 할 때 그 사람한테 기간을 좀 장기간 지켜보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지역 당원 협의회에서는 그 관계를 좀 오랫동안 있으면 알거든요. 네. 이 사람이 좀 수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위에서는 알아요. 네. 아, 이 사람 신천지다, JMS다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밝혀졌을 때 뭔가 그래도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원수지간이거든요. 맞아. 사탄 취급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버젓이 들어와 있는 걸 알면 당내에서 무슨 분란을 일으킬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버젓이 알고도 그냥 냅둔다? 그럼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반드시 뭐 장치가 좀 필요해 체크하고 해야 보입니다. 된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만희 구속 이후의 신천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이렇게 된다고 교세가 막 꺾이거나 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거든. 이걸 갖고 오히려 장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안에서 뭐 또 이인자들이 또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내부 신도들을 규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전쟁이다. 뭐 우리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도들을 규합을 하고 있는 규합하고 거고. 있고. 두 번째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만희 씨가 뭐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겠지만 이제 곧 사망을 할 거고 나이가 워낙에 95세니까 많으신데.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후계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인자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거냐라는데 사실 요거는 후계자와 이인자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후계자랑 다르네. 이게 네.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후계자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성. 그러니까 이만희처럼 신격화된 인물이라든가 교리적으로 정점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후계자, 사이비 종교에서의 후계자의 개념이고 이인자의 개념은 행정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게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쨌든 지금 고동환이라는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행정적 실권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어쨌든 지금 뭐 제명이 되고 그 사이에 벌어졌고 지금 도는 루머로는 신천지에 법무부장이 있어요.
법무부장. 네, 그 사람이 현직 변호사입니다. 네.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평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표현대로 전시잖아요. 네. 근데 전시 때 제일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얘네들 지금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 법적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네, 법적 싸움에서 제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변호사죠. 법무부장이죠. 그러니까 이 2인자 역할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법무부장 2인자. 네, 그리고 가능성. 종교적 후계자의 개념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아, 지금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예전에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김남희라는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을 종교적 후계 구도로 세우려면 교리적으로 막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은 그 작업들을 신천지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김남희라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뭐 무박 3일 동안 신도들 모아놓고 교리 집체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러면 이만희 다음 사람으로 어쨌든 종교적 정통성을 이어받는 종교적인 후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안 보여요, 사실은. 지금 혹시 뭐 혈연 관계는 없어요? 아무도? 양자가 있어요. 아, 양자가 예, 있어요? 공식적으로 친아들은 없고 양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신천지 안에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종교적 후계자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 종교적 후계자를 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분열을 할 거냐 모을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들어보셨겠지만 뭐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되게 강조하고 그게 신천지 어떻게 보면 근본이에요. 신천지 교리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신천지를 이어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이라고 하는 이 12개 지파라고 하는 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일단 신천지는 유지가 되려면. 네.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명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튀어나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신천지 신도들이 따르지 않는 아류가 되어버려요. 실제로 신천지 아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 조직을 통째로 먹어서 종교적으로 후계 구도를 이어가기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좀 복잡해요. 아, 그래요? 교리적으로. 네. 그런데 그걸 지금 할 사람은 보이진 않는다. 안 보여요? 네, 보이진 않는다. 종교적 후계자는, 교리적 후계자는. 왜냐? 그리고 일단 뭐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는데 누구를 쉽게 세우기가 좀 애매하구나. 구성상 좀 애매해요. 그러니 이제 만약에 이만희 사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때부터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교세가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코로나를 거쳐온 사람들이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최대 위기를 최대 거쳐서 위기였지.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상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만희 씨가 만약에 구속을 당하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감옥에서 뭐 사이비 종교 교주들 중에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꽤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신도들 입장에서는 수뇌부에서는 신도들을 설득하기가 더 편해져요. 왜냐? 우리가 이런 역사와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방해해서 이런 그렇겠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가 어쩌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이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은 더 전투적으로 불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사실상 뭐 이만희 씨가 죽는다, 구속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교세가 급격하게 막 떨어지거나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그래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이런 신천지가 위기 상황 그 사람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활동을 아직도 여전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마치고도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천지에 포섭당한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신천지에 포섭당한 것 같아요. 신천지에 내 자녀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상담 전화를 해야 돼요. 아. 네. 여전히 너무 신천지가 많아요. 예, 정체를 숨기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가이나 특별히 청년들한테 포섭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위장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장 단체를 통해서 청년들 대상의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봉사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타겟팅이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보통 많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자체의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조용한 구성원들한테 위장 단체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몇 주 전인가 불교계에서 종단 전체에 공문을 내렸어요. 이 단체는 신천지 위장 단체니까 조심해라. 같이 하지 말아라. 기독교만 해당하는 게 네, 아니네. 네. 불교 계통에서 종단 자체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대단하네.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위장 단체들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신도들을 계속해서 활동을 통해서 규합을 하고 여전히 신천지에 빠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세력 확장을 하려고 매불쇼에도 위장해가지고 아니 종교로 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종교만 해요? 신천지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땡겨간다든지 네.
뭐 절에서 땡겨간다든지 아니에요. 다 아니야? 할 수 있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네. 뭐든지 다 만들죠. 예, 예. 어떤 단체든지 만들 수 있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나는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접촉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제일 커요. 아 네. 종교 생활 안에서 그걸 떼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래요? 다양한 위장 포섭 활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광주 광역시 그쪽에서 그 베드로지파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어 잘 되는 것만 보내는데 이미 얘네들이 10년, 15년 그 즈음부터 광주 지역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접촉을 다 해봤다. 다 해봤어. 네. 그럼 와.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냐? 그 다음은 천주교예요. 아. 천주교 어느 정도 다 해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신앙자나 불교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순히 뭐 기독교를 표방하고 개신교를 표방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을 있다는 수 겁니다. 있어. 맞죠? 그 말씀 하고 이분들 싶은 거예요. 중에도 있을 수 있을 있어. 수 있어. 항상 의심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신천지는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신천지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우와 진짜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게 교리화돼 있어요. 포섭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할 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장을 많이 할까라고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교리 자체가 우리의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접촉을 했는데 얘가 좀 신천지로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도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 되죠. 어떤 근데 이만희 XXX는 못하죠.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탈퇴자들한테.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친구들도 있대요. 네. 아니 그러면 와. 어떻게 그걸 식별하냐고 난리 났는데 지금. 한 가지 방법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건데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만약에 전도를 위해서 포섭을 위해서 접촉한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신천지라고 하면 무조건 한 모임으로 가요. 한 모임으로. 네. 이거는 어떤 짓을 하든 나한테 다가오던 귀결점이 하나예요. 하나 있어요. 네, 뭐냐? 교회 바깥에서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성경 공부 모임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사람들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야 되죠. 근데 바로 대번에 성경 공부 모임 하자. 뭐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이러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성경 해석법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최대한 의심을 사지 않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신천지 신도가 자기 친구를 포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가장 긴 기간이 3년. 예. 우와, 3년. 3년이요? 네. 3년 동안 접촉해서 이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 모임으로 바로 안 가죠. 상담으로 가는 겁니다. 와. 상담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관계를 맺고 적어도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얘네들이 절정일 때가 3에서 7명이 붙어요. 3에서 7명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을 신천지로 장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채용님이 외롭고 좀 와. 쓸쓸할 때 1군 우리 A급이죠, A급. A급이야 진짜 A급. 포섭 대상이에요. 네. 외롭고 쓸쓸하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단 관련된 거나 사이비종교 관련된 상담을 받으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환경을 좀 확인을 해봐요. 네, 가정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 환경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이 사람이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지역을 옮겨서 혼자 고립된 적은 없는가. 네, 요 두 개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외롭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로 다가오는. 이게 교리로 다가오면 안 가죠. 신천지인데 가시겠어요?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죠. 어찌됐든 뭐 3년이든 네. 1년이든 2년이든 네. 그 다음 귀결점은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거죠? 100%입니다. 이건 무조건 여기로 갈 그럼 거예요. 네. 그거는 네. 위장으로 뭐 덮지는 않죠. 성경 공부 모임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인생 공부 모임이라든지 뭐 주식 공부라든지. 주식 공부 그렇게 모임이라- 시작하면서 결국엔 성경 모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는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어. 말씀하신 질문 의도를 이해했거든요. 어, 어. 주식 네. 공부예요, 뭐예요, 공부예요. 어, 근데 어. 성경을 공부하려면 어쨌든 그거 하다가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결국에는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그거를 성경과 엮어가지고 억지로 엮든 자연스럽게 엮든 결국에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위장이 안 되죠. 네, 위장이 안 되죠. 다만 지금 그 어떤 분이 저 지금
역사 공부 모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진도가 이스라엘 편입니다라고 지금 올렸거든요. 그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신천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직접해서 말할 알 수는 수가 없죠. 없잖아. 다만 이스라엘로 갔는데 어.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렇게 성경 모임하는 거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라고 진행하면 100% 신천지. 그건 100%야. 예.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하고 네네. 그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온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100%지. 100%예요. 네네네. 와, 큰일 났네. 난가 봐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큰일 났다. 너무 체계적이어가지고 와 무섭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 모임 하러 가면 거기에 신천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 아, 안 써 있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네. 되게 풋살 모임도. 풋살 맞죠. 모임도 가능하죠. 당근마켓에 엄청 많아요, 신천지가. 당근마켓.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반려견 같이 산책시킵시다. 네. 심지어 뭐 경찰과 도둑합시다. 그리고 뭐 풋살합시다. 뭐 뜨개질합시다. 엄청 많아요. 당근마켓에서 공지사항을 한번 올렸어요. 당근마켓은 사기, 다단계, 위장 포섭 활동 등 이웃을 속이는 행위를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장 포섭 활동이 뭘까? 신천지였어요. 야 대단하다잉.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어렵겠네. 일단은 당장 이게 신천지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전혀 알 수가 가까워지겠네. 없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학 들어가서 동아리 들어가서 내가 축구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 들어갔는데 집 빼놓고 다 신천지인 거예요. 머리 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같이 축구하러 다니고 무슨 축구 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같이 가고 이런 과정이 길면 1년, 2년, 3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와. 네. 요새 그 러닝 크루 많은데 그것도 이제 예외일 수 없겠네요. We are run이라고 하는 신천지 러닝 크루가 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위아런이네. 야, 이 뭐야 이거 네. 도대체 위아런. We are one이라고 하는 신천지 청년 봉사단체가 있고요. 여기서 헌혈 활동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We are one에서 만든 러닝 크루가 We are run이고 여기서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했을 땐 전국에 12개 지부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청년들 많이 쓰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청년들 모이는 행사, 마라톤 행사 개최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We Are Ru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니까 혹시나 뭐 저희가 모르는 동명이 있을 수 있으니 로고가 있어요. We Are Run, We Are One. 요 이름은 꼭 기억하셔서 혹여나 런닝크루 하실 때 뭐 그런 이름들이면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 근데 그 모든 방법에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이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야. 맘카페 예외일 수 없고요. 당연하죠.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돼요. 있다고. 네. 무섭네. 옛날이랑 다르네. 나는 그 종교 생활 안 해서 포섭하는 줄 알았어. 저도요. 예. 야, 그리고 수단과, 방법도 진짜. 수단과 예.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대체적으로 다 이제 사용하는데 그 타겟 중에 제일 만만한 게 특히 토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핵심이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포섭이 쉽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생 비기독교인들, 네네. 생 불신자들은 뭔가 이렇게 성경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시작해도 ABC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포섭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뭐 러닝이나 역사 공부나 뭐 스터디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 안 다니는 사람이었냐 그걸 체크를 해서 교회 다니는 그룹들을 따로 묶어가지고 좀 스페셜하게 얘네들서부터 더 정밀하게 타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신교인들을 특히 타겟으로 하는데 천주교 개신교 가리지는 않아도 특히 개신교가 더 타겟이 되는데 이 5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무섭네. 네, 5번.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그 별명이 뭐냐면요. 저 이만희 씨의 별명이 그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긴 자. 예,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구속영장은 못 이기고 결국엔 깜빵에 갔죠. 근데 저 지팡이를 든 벌 받을 겁니다. 저 지팡이 든 노인한테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린을 당한 거예요, 사실상. 저 한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반이 얼마나 허술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그 기반이 개판이었으면 맞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이렇게 유린을 당한 겁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구속이 됐을 때 한국 기독교나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최소한의 성명 내야지. 내야죠. 맞아. 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희한해 나는. 왜 희한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 폐쇄법 반대하는데 저게 종교 탄압의 신호탄이다라는 식으로 암묵적 동의가 있거나 지금 속으로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보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신천지의 최대 피해자들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그 법이 네. 사실상 이제 기존의 그 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선거법 위반의 한한 이번에 이만희가 자기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시킨 이런 공직선거법에 한한 걸로 조금 이렇게 축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계 특히 기독교계에 있는 그 법인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이게 문제가 될까봐 이거를 교묘하게 처음에 교회 폐쇄법이라고 했다가 이게 맞아요. 안 먹혔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교회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이 좌파 정부의 탄압이다. 그러면서 교회 폐쇄법이라고 했다가 기독교 탄압이라고 또 이름을 절묘하게 요새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신천지는 명분일 뿐이고 교회를 향한 이게 종교 탄압의 신호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이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니 그 진짜 대한민국 개신교가 신천지가 최대 적이거든. 야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그러니까 교회 현관 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백날 첫날 붙여놔 봤자 붙여놓잖아.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엉뚱한 쪽으로 이 삘이 꽂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답답하다.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못 받을 뿐더러 네. 오히려 신천지는 지금 더 날뛰고 이럴수록 더 활기를 치는데 네. 예, 더욱더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맞습니다. 지지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네. 더 개토화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아니, 그것도 그래. 신천지하고 포스터 붙여놓으면 신천지가 안 들어오냐고요. 아. 오다가 보고 여기 나오시네 그러고 돌아가겠냐고요. 그냥 아. 들어오지.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탁상 행정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네. 너무 아, 안타까운 근데 겁니다. 지금 댓글에는 이제 경제 공부 언제 하냐고. 아 이제 해야 돼요. 우리 우리 경제 공부하러 가야 경제 공부. 됩니다. 죄송한데 네. 제가 마지막 딱 마지막 할게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천지가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드러내놓고 운영하는 위장 단체가 있어요. HWPL, HWPL. IWPG, 왜 이렇게 길어요? IWPG 이게 약어거든요. 네. 그리고 IPYG 요 세 개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 접촉을 해가지고 청년들 대상으로 뭐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멘토링 수업이라든가 강좌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마다 엄청 많이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요런 단체는 신천지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문서로만 전달을 했고, 네, 전국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제 뭐 김대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하고 이렇게 좀 알리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불교 계통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문이 HWPL이에요. 이 단체 조심하라고. 네, 네. 그래서 요 이름들은 꼭 좀 기억하셨다가 네. 꼭 관계할 때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